22번은 전기 기기입니다. 먼저 계전기의 접점에 불꽃 쏘고, 그러니까 계전기가 접점이 되면 불꽃이 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릴레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그때 뭐예요? 불꽃이 튀어요. CG로 보면. 그러면 이 계전기 접점에서 불꽃이 튀는 걸 갖다가 속어 제거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속어로서 사용되는 것은 뭐냐? 그거를 바리스타라고 해요. 바리스타란 말을 써요. 자, 계전기 접점 불꽃 소고용 근소의 바리스타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도 있어요. 제너 다이오드 좀 아시죠? 이 제너 다이오드를 우리가 정전압 다이오드, 정전압. 자, 그런데 여기가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이렇게 그려요.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A, 그러니까 K.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이오드인데 이 다이오드가 무슨 역할을 하냐? 아까 말할 때 말한다. AC를 뭐로 바꾼다? DC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뭐가? 다이오드가 AC를 DC로 바꿀 거라고요. 바꿀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제너란 말을 썼잖아요. 제너 해가지고 뭐라고 줄였어요, 제가? 정전압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전압. 정전압이니까 뭐예요? 전압이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정전압. 그러면 제너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꺾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정전압 다이오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입력이란 자체가 만약에 뭐 10V가 들어갔다. 그런데 제너 다이오드가 숫자가 써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4V, 3V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10V가 입력이 들어갔지만 제너를 거치면 항상 그 전원만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3V면 3V. 그래서 이거를 무슨 다이오드를 한다? 정전압 다이오드. 이해하셨죠? 전압을 일정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정전압 다이오드. 그 다음에 서미스터라고 있죠. 서미스터. 여기는 온도예요. 온도하고 관계 있어요. 서미스터 또는 더미스터. 온도와 관계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22번입니다. 다음에 23번. 발전기를 전격 전압이 220V 전부하 운전하고 있다가 무부하로 운전했더니 전압이 242V가 되었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기계예요.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전압 변동률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변화가 되는 것은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적을수록 좋아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적을수록 좋다. 그러면 이 전압 변동률이라는 자체가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무부하라는 말을 써요. 무부하.
무부하니까 뭐예요? 부하를 걸었다 안 걸었다? 안 걸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부하를 안 건 거예요. 부하를 안 건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부하 그러면 부하를 안 걸었다. 그거를 우리가 표시할 때 뭐라고 하냐면 V0라고 표시해요. 무부하. 그러면 무부하 해놓고 보면 이거를 무부하시 전압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전압 변동률이니까. 그 다음에 영어 중에서 전부하시. 전부하시란 말은 부하가 다 걸린 거예요. 전체 부하란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면 전체 부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VN이라고 하죠. 전격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무부하 전압도 있고 부하가 걸렸을 때 그러면 당연히 무부하 전압하고 부하시 전압을 비교해 보면 누가 커요? 그래요. 이게 커요. 누가 이것보다 클 거라고. 이해하셨죠? 당연히 무부하가 크겠죠. 부하가 안 걸렸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동률이란 말을 썼죠. 전 변동률은 입실론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 전기에서는 입실론. 그래서 입실론이 어떻게 되냐? 잘 보십시오. 누가 커요? 그러면 무부하에서 누구를 뺀다? 부하시 전압을 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부하에서 뭐를 뺀다? 부하시 전압을 빼는 거라고. 자, 빼서 다시 뭐로 나눠라? 나눠라. 그러면 이렇게 가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친다? 이 기호가 맞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빼기가 돼야죠. 빼기. 누가 크니까? 무부하가 크니까. 그러니까 무부하에서 부하시 전압을 빼서 다시 부하시 전압을 어쩌라? 나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퍼센트니까 곱하기 얼마예요? 퍼센트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23번은 지금 무부하가 전압이 얼마예요? 242V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0 얼마에서 2를 빼서 빼기 얼마? 220을 다시 뭐로 나눠라? 나눠라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전압 변동률이란 자체는 일반적으로 전압 변동률을 이걸 써요. 이걸 쓰는데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률이라고 나온 것이 몇 개가 있냐면 속도 변동률도 있어요. 속도 변동률.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된 거 볼게요. 속도 변동률도 크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은 거예요. 속도 변동률이니까. 그러면 속도라고 쓸 때는 뭐냐면 이렇게 써요. N0. 그럼 뭐예요? 이게 무슨 속도? 무부하시 뭐? 속도.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NN. 이거는 뭐? 부하시 속도. 이해하셨죠? 그러면 속도 변동률도 누가 커요? 무부하시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N은 제로에서 뭐를 빼서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변동률? 속도 변동률. 그러면 지금 전압 변동률이랄지 속도 변동률은 그냥 기호만 바뀐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속도 변동률.
자,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변압기라고 주어져. 변압기. 이게 주어질 거라고. 변압기. 자, 변압기가 주어졌으면, 아까 그랬죠? 제일 처음에 배우실 때 변압기의 출력은 1차라겠어요? 2차라겠어요? 2차라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변압기의 변동률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몇 차다? 2차. 자.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런데 변압기는 몇 차다? 그러면 여기다 2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몇 차다? 2차다. 그 말은 2차. 식을 만드실 때 뭐라고 주어졌어요, 제가? 변압기라고 주어졌죠. 자, 이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변압기에서는 또 한 가지 나온 것이 이게 나와요. 입실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입실론이 P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Q 사인의 세타예요. P 코사인 세타, Q 사인의 세타. 그래서 여기를 P를 갖다가 뭐냐? 저항 강화. 그 다음에 Q는 나중에 배우게 된다. 리액턴스 구조. 리액턴스란 말은 코일을 말하는 거예요. 코일.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써놨거든요. 앞에서 이 코사인 세타를 뭘 하겠다? 역률. 이해하셨죠? 사인의 세타를 갖다가 뭐라 하냐? 무효율 그래요. 무효율. 역률, 무효율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상에서. 그러면 전압 변동률하고 속도 변동률하고 나중에 변동률이라고 나오면 이것밖에 안 나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일반적인 전압 변동률은 그냥 V0 빼기 VN의 VN이죠. 그런데 변압기는 몇 차다? 2차니까 V20은 나온 거예요. 2차다. 그 다음에 또 이 공식이 하나 있어요. 변동률은 P 코사인의 세타의 사인의 세타다. 그러면 여기 식에서 알아야 될 것이 대부분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져요. 코사인의 세타가 0.6이면 사인의 세타는 얼마다? 0.8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뭐다? 코사인 자승의 세타, 사인 자승의 세타의 제곱의 세타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0.8이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0.6의 제곱에 0.8의 제곱은 얼마다? 1이란 말이에요. 계산기를 해봅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게 하나 주어질 거고, 코사인의 세타가 0.8이면 이때 사인의 세타는 얼마다? 0.6이다. 바뀌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요놈이 뭐니까? 0.8이니까 요놈이 얼마가 된다? 0.6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0.36이잖아요. 요놈이 0.64잖아요. 그러면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예? 계산기로 쳐보시면 된다고요. 이건. 노트 해가지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여기는 얼마가 나온다? 여기는 22 나누기 220이니까 11분의 1 나오구나. 10분의 1 나오나? 10분의 1? 10분의 1이면 0.1이네. 10%네.
그 다음에 24번을 볼게요. 전기 이론입니다. 다음 보기 중 가장 무거운 거 들어갔다. 가장 무거운 거라겠어요. 무거운 거. 자, 보세요. 원자라는 개념이 잘 보시면 전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핵. 이 핵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양성자란 말을 쓰고 중성자란 말을 썼어요. 잘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자 볼게요. 이게 1이라고 볼게요. 여기도 1입니다. 여기도 1이라 할게요. 그냥 예? 값이 생각해서.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의 합. 그럼 얼마예요? 여기 1하고 여기 1하고 더했으니까 2죠. 2잖아요. 예? 간단히 말하면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 질량의 합. 여기도 2죠. 그런데 세 번째 봐보세요. 원자핵의 질량과 핵은 뭐뭐 들어가 있어요? 양성자 들어가 있고 중성자 들어가 있고 요놈 두 개에다가 요놈까지 플러스 시키는 거죠. 맞잖아요. 세 개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왜? 핵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단 말이에요. 핵에가. 그러면 핵 들어가 있지, 전자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를 찾아라? 핵을 찾으면 답이잖아요. 답? 원자 핵이잖아요. 원자 핵.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24번은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원자 핵 질량과 전자 질량이 뭐다? 합이더라.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25번은 아까 했던 거예요. 어느 자기장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2배로 하려면 자극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25번. 25번이 뭐예요? 25번. 아까 이거였잖아요. H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1에 U 제로분의 M1 곱하기 M2였죠. 맞죠? 이식했잖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거리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얼마로 줄이는 거예요, 지금? H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H가 R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요놈이 얼마? 2분의 얼마? 1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가 뭐로 돼 있어요? 제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면 2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얼마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 줄여야 되니까. 요놈이 루트 2의 제곱이 돼야죠. 맞죠? 아니, 여가 2분의 1로 줄였으니까 여가 루트 2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2가 들어가 버리면 4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4분의 1로.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얼마다? 2다. 그러면 여가 2분의 1이면 루트 2가 될 것이고. 이해하셨어요? 뭐 3분의 1이면 루트 3. 예?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얼마다? 얼마? 루트 몇 배? 루트 2배죠? 얼마? 루트 2배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지금 뭐냐면 동기 전동기의 기동 토크는 몇 뉴턴 미터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26번이 나오면 0에다가는 절대 안 찍습니다. 자, 동기 전동기에 동기 전동기 동기기 이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0입니다. 무조건 0이에요. 예? 동기 전동기의 기동 토크는 얼마다? 0이라고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0이다 보니까 이때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배우실 때 제동 권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아시겠죠? 일단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라고 물어보면 얼마다? 0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절대 뭐에다 안 찍는다? 0에다는 절대 안 찍을 것이다. 찍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30번을 보십시오. 6국 3상 건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총 홈수가 72개일 때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극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P라고 합니다. U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N극과 S극이 두 개가 있으면 E극이라고 해요. 극이 두 개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U극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N극과 S극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세 개씩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U극이란 말. 그 다음에 삼상이라고 했죠. 삼상. 삼상이란 말은 아까 뭐라고 했어? 삼상은? 삼상. 상이 세 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는 뭐를 써요? 발전소일 때는 삼상이에요. 삼상. 삼상을 보내는 거예요. 삼상. 그러니까 그거는 삼상, 삼산식이 되는 거예요. 삼상, 삼산식.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철탑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철탑은 어디 용도에 쓰는 거예요? 철탑은 송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전탑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철탑을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변전소에서 가정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다 뭐를 써요? 다 뭐를 쓰냐고? 전주를 쓰잖아요. 맞죠? 전주. 콘크리트 전주 쓰잖아요. 응? 그래서 일단 6곡 3상이고 그 다음에 건설형 유도 전동기는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할게요. 그러면 매 상당 슬로스라고 있어요. 매상당.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극수 곱하기 상수분의 전체 슬롯수. 슬롯이란 말은 구멍이에요. 슬롯. 그러면 6국 몇 상? 총 홈수가 몇 개예요? 72개잖아요. 홈이 72개 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면 상수라고 주어지죠. 상수는 무조건 3상이에요. 3상. 이해하셨어요? 무조건 상수는 3이라고요. 어떻게 됐든. 그러면 자, 극수가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곱하기 3상이죠. 전체 슬로시스가 몇 개예요? 72개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4개죠. 몇 개? 4개라고, 4개. 응? 그런데 30번 문제를 모르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삼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1층, 2층, 3층이라고 할게요. 층수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극이라고 돼 있죠. 극이란 말은 한 층에 6명씩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한 층에 6명씩 있어요. 그런데 음료수를 몇 병을 갖고 있냐면 72병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72병.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한 층은 수층이 3개니까 나눠가질 수 있는 것이 몇 개씩 나눠갈 수가 있어요? 12개요? 24병씩 가져가면 되죠. 맞아요? 맞잖아요. 아니 24병씩 나눠가줘야 72병이 될 거 아니에요. 한 층마다. 근데 24병씩 가져갔어. 여기가 몇 명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가져가면 돼? 4개잖아요. 6, 4, 24니까. 이거 똑같잖아. 예? 그래서 극수 곱하기 상수분의 뭐가 된다? 전체 뭐다? 슬로 수다. 다음에 31번을 볼게요. 영구 자석의 재료로서 적당한 것. 자, 영구 자석은 뭐예요? 영구 자석하고 전자석의 다른 점이 뭐예요? 전자석이란 말은 전류가 흐를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이 되는 거고, 영구 자석은 그냥 자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석은 여러분들 보시면 N극과 S극이 있죠. 그러면 N극과 S극이 있으면 N극에 갖는 값하고 S극이 갖는 값은 항상 어때요?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반을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잔류작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자력이란 말이 나와요. 이거는 잔류작이란 말도 나오고 보자력이 나오는데 어디가 있냐면 히스테리 곡선이라는 거예요. 자, 히스테리 곡선을 그릴 건데 보세요. 자, 여기가 B, H. 이거를 우리가 자석 밀도라고 해요. 밀도. 그 다음에 자객의 세로. 응? 자, 이 히스테리 곡선이 전기 이론 쪽에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축이에요? 이게 무슨 축이에요? 응? 이게 무슨 축이냐고. 이게 정축이에요. 정축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축이에요? 세로축이죠? 맞잖아요? 세로축이 뭐다? 자석 밀도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축이에요? 행축이라고 하죠. 행축이 무슨 축이에요? 가로축이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행축은, 정축은 뭐다? 자석 밀도. 그래서 이게 BH 곡선이에요. 잘 보시면. 자, 행축은 자개의 세기를 나타냈고, 정축은 자석 밀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BH 곡선이라고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잔류작이란 말을 썼고 보자력이란 말을 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개의 세기가 증가하면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요. 이해하셨죠? 증가할 거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개의 세기를 여기가 0입니다.
0인데 자기의 세기를 증가하니까 자석 밀도로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0으로 이렇게 딱 떨치잖아요. 떨치면 이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게 잔류자기라고. 이해하셨어요? 잔류자기니까 뭐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기를 증가하면 자석밀도 해갖고 곡선이 올라갈까요? 올라가는데 0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잔류자기란 말은 뭐예요?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남아있는 거를 없애주는 거. 이게 보자력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정축과 만나는 점. 이게 뭐예요? 정축과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점이 뭐예요? 만나는 점이 뭐냐고? 잔류자기고, 행축과 만나는 점. 여기 어디다? 행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어요. 맞죠? 이해하셔야 돼요. 만나는 점이에요, 점. 그러면 이게 지금 히트리 곡선, BH 곡선이라고 했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곡선? 히트리 곡선이라고 했어요. 응? 그러면 우리가 영구자석이란 말을 썼어요. 영구자석이라고 보시면 이 잔류자기가 크잖아요. 남아있는 자기가 크면 여기에 보호자력도 그만큼 어찌해야 돼요? 커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겠죠? 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영구자석의 조건은 잔류자기도 크고 누구도 커야 된다. 다 크다. 뭐라고요? 다 크다. 다 크다. 그래서 31번이라는 것은 영구자석으로서 재로서 적당한 것은 어떻게 되냐? 잔류자기도 크고 보호자력도 찐다. 모두 어찌다? 크더라. 이해하셨어요? 네. 크더라. 그런데 전자석은 뭐냐? 전자석 전류가 흐르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이 되는 거잖아요. 전자석은 이 값은 크겠지만 이 값은 어찌다? 적더라. 근데 문제가 주어지는 것은 뭐가 된다? 영구자석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주어질 때는 다 어찌다? 크고 크더라. 이해하셨죠? 네. 다 어찌다? 크더라. 그 다음에 32번. 고유장의 노후라고 합니다. 노후. 자. 우리가 전기 쪽에서 들어올 때 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노후라고요, 노후. 고유장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저항이에요. 이해하셨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저항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고유장이란 말을 쓸 때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절연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잖아.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도체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데 가장 도체 중에서 좋은 것은 뭐예요? 은이에요, 은. 다음에 구리. 은 다음에 구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은, 구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은을 쓸 수가 없죠. 비싼 부분도 있고, 은은 뭐를 해야 돼요? 접속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동을 쓰는 거예요. 구리를 쓰는 거라고요. 구리도 비싸죠, 지금. 엄청 비싸요.
그러면 이 고유저항이라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저항 이렇게 있어요. 부도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부도체는 뭐예요? 나무랄지 이런 것은 다 부도체죠. 네?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고유저항을 갖고 있는데 고유저항은 보세요. R. R은 전기 저항이라고 해요. 전기 저항. 단위는 뭐예요? 이거예요. 뭐라고요? 오음이라고. R. 전기에서 쓰는 저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기 저항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생겼냐? A. 면적이라고 해요. 면적. 네? 면적. 그 다음에 여기가 L이에요. 이 길이죠. 길이.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게 붙어요. 무슨 저? 이게 붙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전기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하고 고유저항에 비례해요. 고유저항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잘 보시면 전기 저항의 단위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오음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이걸 모른다 합시다. 자, 면적의 단위는 뭐예요?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면 미터의 제곱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뭐예요? 길이의 단위 미터예요. 길이니까 미터잖아요. 그러면 여름을 약분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미터분의 1 나오잖아요. 맞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전기 저항의 단위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오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오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미터를 하나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음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써야겠죠. 어떻게 돼요? 미터 약분되죠? 약분되잖아요. 그러면 뭐만 나왔어요? 그러면 고유저항의 단위는 뭐가 된다? 오hm 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뭐라고요? 고유저항의 단위는 뭐다? 오음에다가 뭐를 곱한다? 미터를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유저항이란 부분하고 노후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있어요. 시그마. 이게 시그마입니다. 그걸 도전율이라고 해요. 도전율. 도전율이란 말은 전기가 잘 흐르는 거죠. 도전됐으니까. 그런데 이 고유저항하고 도전율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뭐라고요? 이거는 다 반비례라고 해요. 반비례. 그러면 고유저항의 반비례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반비례를 앞으로 다 뭐라 할 거다? 역수란 말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역수가 반비례하니까 역수. 그러면 고유저항과 도전율은 또는 전도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유저항의 단위가 뭐라겠어요? 오음의 미터라겠잖아요. 그러면 도전율의 단위는 어떻게 가겠어요? 노후분의 1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단위가 뭐예요? 아까 단위가 오hm 미터분의 1이죠. 이해하셨어요? 오hm 곱하기 미터분의 1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음분의 1에 곱하기 미터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모자죠? 모자가 한 바퀴 뺑 돌아요. 그럼 어떻게 가요?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오음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뒤집었잖아, 한 바퀴.
올라가면 뒤집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거랑 같단 말이에요. 뒤집었으니까. 그러면 아까 이거를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5옴이라고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었죠? 그러면 이걸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뭐라 한다? 모호라고 말을 써요. 이해하셨어요? 뭐라고요? 뒤집었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모호. 그래서 그러면 이게 모호죠. 그 다음에 슬래시 미터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단위를 정리하면 어떻게 가요? 모호에 슬래시 뭐가 된다? 미터가 돼야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단위다? 무슨 단위? 도전율의 단위다. 그 말. 이거 두 개를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유 저항의 단위는 뭐고? 옴에다가 뭐를? 미터를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전율의 단위는 뭐다? 거꾸로 뒤집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의 슬러시 미터니까 분수란 개념이 분수. 이게 분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놨으니까. 그래서 꼭 단위를 알아두실 거. 이거 단위하고 이 단위. 이해했죠? 두 개. 그게 몇 번이다? 32번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